자, 여러분, 그럼 영상을 보고 잘 문제를 풀었나요? 이제 교과서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이 음, 어떻게 하면 예측하며 읽을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책 고르는 거하고 영화 고르는 거, 그리고 또 이제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시간을 파는 상점이라는 책을 골랐을 때 이제 표지를 보고 또 그 제목을 보고 이제 학생이 이거 재밌겠다. 와, 상점인데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시간을 판다니. 야, 이런 상점이 있을까? 이거 어떤 내용일까? 궁금해지는데 이렇게 이제 표지를 보고 제목을 보고 추리를 하고 포스터, 영화 포스터 있잖아요. 영화 포스터 봤을 때 거기 나오는 남자 여자애가 서 있는 인물의 모습이라든지 또 배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영화 제목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이 영화는 어떤 내용일 거야 이렇게 추측을 하고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이 예측, 추측 같은 말이죠. 거의 비슷한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화나 이제 책 제목을 보고 예측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알아보자는 게 이 그 단원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의 내용을 그냥 읽지 말고 이렇게 예측을 해보자. 이 예측한다는 건 되게 사람을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온라인 수업 오늘 1교시에 국어 수업이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 올라올까? 아마 저번 시간에 교과서 읽기를 했으니까, 훑어 읽기를 했으니까 오늘은 훑어 읽는 걸 또 하진 않을 거야. 그러면 오늘은 교과서를 좀 훑어 읽지 않고 좀 자세히 읽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는 학생들은 수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듣게 되죠. 근데 그렇지 않고 뭐 오늘 뭐 하나 뭐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런 예측을 안 해요. 그러면은 갑자기 공부를 할 때 들은 내용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또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흥미가 떨어지니까 이제 오래 공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지겨워지는 거죠. 그럼 시간도 더디 가고 피곤해지는 거죠. 그러면 재미없어. 그리고 탁 컴퓨터를 꺼버리고 나면은 이제 공부를 더 못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바로 그런 내용이죠. 오늘은 바로 이 예측하면서 한번 우리가 글 읽어보자.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왜 배울까? 이런 거 왜 배울까? 이렇게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자신이 예측한 방향으로 이제 어디 흘러가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글에 나타난 이 정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잘 꼼꼼히 따져가면서 다음에 뭐지? 다음에 뭐지? 이렇게 이럴 거야. 다음에 이럴 거야.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습관을 가지면은 빠르게 읽게 되고 더 정확하게 읽게 된다는 거죠. 책을 많이 읽는 친구들은 바로 이런 거예요. 다음 내용이 뭘까? 다음 내용이 뭘까? 이렇게 하니까 계속 읽게 되고 계속 읽게 되면 속도가 빨라지고 속도가 빨라지니까 힘들지 않고 또 정확하게 읽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책을 더 읽고 더 읽고 더 읽게 하다 보니까 학교 오면은 선생님이 교과서 읽어봅시다 하면은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르게 글을 읽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선생님 올려놓은 자료 다 봤죠? 교과서 훑어읽기라는 게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주차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 트럭이 있지 않습니까? 이 트럭이 있는데 이 트럭이 있는 이 부분에 이 주차된 번호가 몇 번이냐? 처음에 본 친구들 이렇게 봤을 거예요. 16, 그 다음에 06, 68, 88, 86, 98이죠. 이게 들썩났네요. 98 이렇게 읽었을 거예요. 이게 뭐지? 20 차이인가? 이것도 아닌데 60 차이고 이거랑 무슨 관계가 있지? 잘 찾으니까 이게 뭘까? 어떻게 된 거야? 한참 생각하다가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사진을 좀 거꾸로 찍은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주차를 뒤로 뒤집어 보면은 이게 68이 아니라 86. 그 다음에 이렇게 점점점 숫자가 이렇게 이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번호는 87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이렇게 우리가
주차된 번호를 알아내는 것처럼 이렇게 앞에 있는 거하고 이 앞에 있는 거하고 말이죠. 앞에 있는 거하고 앞에 있는 거하고 글씨 잘 쓰기 어려워요. 이렇게 마우스 써가지고 이제 앞에 있는 거하고 이 뒤에 있는 거하고 이렇게 우리가 따져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이 x가 있어요. x가 이렇게 앞에 있는 걸 가지고 앞에 있는 걸 따져보고 뒤에 있는 걸 따져본 다음에 이건 아마도 이걸 거야라고 이렇게 탁 느낌표 오는 거죠. 찾아내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앞과 뒤에 있는 것들이 서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연관성이나 관계를 잘 따져서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맥락을 읽는다라고 해요. 중요한 단어죠. 뭘 읽는다고요? 맥락. 그쵸? 맥락. 맥락을 읽는다는 건 이 모르는 거 요것만 생각하지 않고 앞에 있는 것도 생각하고 뒤에 있는 것도 따져보는 거죠. 수학도 그렇고 국어나 영어처럼 언어도 그렇고 또 사회과학처럼 어떤 그런 사회나 우리 자연현상의 어떤 그런 관계를 따진 건 전부 다 인과관계. 앞에 이러니까 뒤에 이런 일이 벌어져. 원인과 결과. 그 사이에 어떤 과정들이 있었을까. 이런 걸 우리가 다 맥락이라고 하는데요. 이 맥락을 잘 따져가는 사람들은 교과서나 선생님들 수업 내용뿐만 아니라 이 청소년 시기에 살아갈 때도 되게 잘 살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제가 앞이 되겠죠. 내가 어제 너무 놀았어. 근데 내가 모레 또 내일하고 모레 또 할머니 댁에 놀러 가야 돼. 그럼 나는 오늘 어떻게 해야 되지? 어제 온라인 수업을 안 듣고 놀았단 말이에요. 어제 앞에. 그럼 다음에도 또 할 시간이 뒤에도 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뭐 해야 돼요? 오늘 그래도 최소한 조금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 알았어. 오늘은 내가 더 놀면 안 돼. 내가 내일 할머니네 가서 마음 편하게, 공부 안 해도 마음 편할 수 있긴 하겠네요. 마음 편하게, 이렇게 좀 지내려면은, 엄마, 아빠한테 좀 할 말이 있고, 그래서 좀 그러려면은, 할머니, 저 공부 많이 하고 왔어요. 이렇게 좀 얘기를 하려면은, 오늘 내가 공부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 이 X를 찾아내는 걸 잘할 수 있죠. 결국, 이 맥락을 잘 따져가는 사람들은 이 공부도 생활도 또 멀리 보면은 우리 인생, 삶도 좀 더 나았지 않을까. 이런 게 선생님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자, 계속해서 공부해 볼까요? 자, 이 제목, 이 표지를 보고 그냥 좀 지울게요. 지워야 되는데. 자, 한번 지워볼까요? 이거 지워야 되는데. 엄청 많이 썼네요. 한번 지워볼게요. 왜냐면 이제 다음 슬라이드가 나와야 되니까 이걸 좀 깨끗이 지워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제목이나 표지를 보고 우리가 먼저 예측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책 서점에 가서 책 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보는 게 우리가 설문조사를 봤더니 좀 표지를 본대요. 그래서 출판사에서는 그렇게 표지를 갖다가 예쁘게 만들고 또 학생들 또 사람들의 또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 표지를 엄청 신경을 쓴다고 하죠. 그 다음에 또 이 표지에 들어간 것 중에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제목도 신경을 많이 쓴다고 그래요. 잘 안 지워지네요. 너무 많이 썼어요.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말고 미리 해봐야겠어요. 이런 것도 맥락이죠. 어제 내가 좀 실수했으니까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내가 좀 지우고 해야겠다. 아니면 미리 좀 파워포인트를 만들어놔야겠다. 이렇게 다 따져보는 거죠. 자꾸 반성하는 거. 그래서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자꾸 쓰면 안 되는데 미리 써놔야겠다. 이렇게 많이 쓰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다음날 안 쓰는 거 이런 거 다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다 됐네요. 자, 이 제목과 표지를 보는데요. 이 나라라는 친구가 교과서 57쪽 같이 볼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57쪽까지만. 이 나라가 글을 예측하면서 읽어요. 자, 읽어볼게요. 국어 선생님께서 내용을 예측하면서 글을 읽으라고 하셨는데, 착한 학생이죠. 국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한 말을 잘 기억하고 있네요. 어떤 글을 읽으면 좋을까? 그리고 딱 책을 꺼냈는데, 관계의 심리학이라는 딱 그 책을 이제 뽑았네요. 그래서 나라가 뭐라 그랬냐면 나라의 말이에요. 말풍선 아시죠? 말풍선? 이 책 재밌겠다. 책 제목이 관계의 심리학이고 책 표지 여러 생각들로 가득 찬 머릿속 그림이 있으니 사람들의 심리와 관련된 책이겠지. 이게 바로 이 제목을 보고 이 표지에 있는 제목을 보고 책의 내용을 예측한 것이죠.
자, 이렇게 책의 표지에 있는 제목을 보고 예측을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또 이런 것도 있죠. 음, 책을 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책을 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 책을 쓴 사람은 글쓴이라고 그래요. 저자라고 하죠, 어려운 말로. 자, 이 책을 쓴 사람은 뭐 교과서 57쪽 중간쯤 보실까요? 이철우라는 분이신데 이 사회심리학자예요. 사회심리학자인데 사회심리학은 뭐냐면 심리학자들 중에 이 사회적인 현상들 개인 심리학이 아니라 사회,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만든 그 사회, 한국 사회, 미국 사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연구한 심리학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나라가 글쓴이가 했던 활동을 보니까 대중에게 심리학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쓴 책인 것 같아. 야, 우리 나라 똑똑하죠? 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글쓴이가 이 심리학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쓴 책인 것 같다. 왜? 이 심리학이 이 사람이 사회 심리학자니까. 그래서 이건 아마 어떤 뭐 요리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운동도 아니고 심리학, 인간의 뇌 속에서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룬 책일 거야 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이렇게 예측을. 우리나라는 참 예측을 하는 그런 것도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글쓴이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 예측을 했어요. 이 글쓴이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글쓴이가 어떤 사람이냐? 운동선수냐? 사회심리학자냐? 아니면 뭐 아나운서냐? 교사냐? 뭐 판사냐? 아니면 뭐 또 우리가 요즘 뭐 있죠? 뭐 보건 이런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사람이냐? 뭐 또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의 전문 분야를 썼을 거야 이렇게 예측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글쓴이 정보로 예측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것이 되겠어요. 자, 세 번째 게 여기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이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선생님은 이거 제일 많이 써요. 뭐 표지나 글쓴이가 딱 맞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표지를 넘겨서 이렇게 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차례가 나오죠. 우리 교과서도 우리가 차례가 있었잖아요. 선생님이 교과서 훑어읽기 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훑어 읽으면서 우리 교과서 차례가 어떻게 되는지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이게 단원에 관한 문제를 퀴즈로 냈던 이유가 이 차례를 보면서 국어책에는 이런 차례가 있으니까 국어책에는 이런 게 있을 거야. 1단원은 아마 뭐 시나 문학에 관한 걸 거야. 2단원은 아마 읽기일 거야. 3단원은 또 뭐 소설일 거야. 4단원은 이거 문법이구나. 품사네. 이렇게 차례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죠. 이 책의 차례를 한번 볼까요? 자, 주제 1은 인상, 주제 7은 감정, 주제 8은 표시. 작은 거 볼까요? 소주제. 관계는 첫인상부터 시작된다. 목소리가 관계를 결정한다. 인상은 어떻게 형성될까? 이렇게 쭉 보다가 억지로라도 웃어라. 억지로 웃을 수 있을까? 이거 정말. 이거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억지로 웃어야 될 순간들이 있겠죠. 슬픈 사람 앞에서. 힘내! 그러면서 친구 어깨에 툭툭 쳐주면 친구가 이제 슬프지만 그 친구가 억지로 웃는 모습을 보면서 힘을 낼 수도 있겠죠. 예. 슬픔은 웃음으로 이길 수 없긴 하지만 웃음이 좀 도움이 되긴 할 것 같아요. 갑자기 무슨 말을 하고 있죠? 예, 이렇게 나라는 이렇게 했네요. 책의 이 차례를 나라가 하는 말이에요. 차례를 보니 이 책은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로 글을 묶어 책의 내용을 구성한 것 같아. 인상이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이 감정이 영향을 미치고 이 어떤 얼굴 표정이라든가 아니면 선물이라든가 웃음이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 표현이 바로 인간관계에 영향을 준다. 이런 내용들을 아마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나라가 예측했네요. 이 차례를 쭉 훑어보면서 이런 내용일 거야. 라고 나라는 예측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책의 차례를 갖다가 보고 책의 내용 구성 방식을 잘 예측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교과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좀 오늘 강의 잘 들었나요?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네. 교실에서 하면은 좀 여러분 얼굴 보면서 같이 하면 더 생동감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도 이게 또 온라인으로 여러분 이렇게 촬영을 하니까 좀 어색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잘 안 들었더라도 이거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들어볼게요. 자, 오늘 공부한 게 뭐라고요? 주제가 예측하며 읽기죠. 자, 첫 번째, 책에 나타난 이 제목을 잘 보면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표지에 드러난 것들을 우리가 잘 놓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뭐가 있었죠, 여러분? 글을 누가 썼느냐? 어려운 말로 저자, 글쓴이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미리 살펴보고 책을 읽으면 예측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즐겨 쓰는 방법, 차례를 한번 쭉 훑어보면서 이 책이 대체로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차례를 통해서 글을 예측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영상 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밑에 선생님이 퀴즈를 또 냈어요. 오늘 선생님 설명한 내용들 잘 기억하고, 자, 한 번 들어야 돼요? 여러 번 들어야 돼요? 예, 여러 번 들어야죠. 다시 한 번 더 영상을 보고 밑에 있는 문제를 풀면 오늘 여러분들이 국어 수업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보다 중요한 게 건강이죠. 아프면 조금 미뤘다 공부해도 돼요. 대신 안 아프면 하루에 노는 시간만큼은 안 되더라도 5시간 놀았으면 절반 정도, 한 2시간 반 정도는 책도 보고 또 온라인 수업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종일 공부만 하지 말고 좀 놀기도 해야 돼요. 놀아야지 공부도 잘 된다. 그런데 놀기만 하면 안 되고 노는 거의 절반 정도는 좀 이 뇌를 움직여주는 그런 좀 공부, 게임 말고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래요.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만나겠습니다. 반갑습니다가 아니라 잘 가요. 예, 저도 좀 쉴게요. 예.